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7차 시에 미국의 드론 정책과 특허 기술 동향을 학습할게요. 요즘 이제 드론 많이 띄고 그러잖아요. 드론의 시대가 이제 오는데 여러분들 교재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고 드론의 시대가 오니까 어떤 서비스 또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해서 돈을 벌 건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드론 하면 이제 여기 드론이 여기죠. 공간의 기술 드론. 드론도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드론 막 날리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드론을 날리면서요. 데이터를 수집해야 돼요. 지도를 그린다든지요. 그렇죠? 또는 산불을 감시한다든지.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드론이 날면서 여기가 불이 나면 이제 적외선 센서로다가 감지하면 빨갛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불이 날고 이미 시작 불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모으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분석했을 적에 어느 특정 지역에 불이 났다든지 이걸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을 마구 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드론을 띄우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패턴을 분석해서 그거를 이 클라우드 내에 스토리지에 올려서 전 드론한테 다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선순환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뿌려주고 또 새로 업데이트하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전부 드론 날리고 그냥 쇼나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좀 잘못된 거죠. 자, 드론은 소리가 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심하니까 어떻게 하면 소리를 안 내게 할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무인도 아니다. 사실은 무인이죠. 여기 사람이 안 탔거든요. 그렇지만 원격에서 조종사들에 의해서 원격으로 조종되는 소형 항공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드론의 허들, 그죠? 드론의 문제점을 이제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배터리 수명이 상당히 짧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드론들은 30분간 날아가요. 그러니까 30분간 날아가면 예를 들어서 해안선 관리라든지, 그죠? 해안선 한번 나가려면 30분에서 1시간 나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데 또 30분이나 1시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 이상을 날아야 되는데 그게 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배터리 수명 때문에. 그 다음에 GPS가 신뢰도가 상당히 없어요. 여러분들 그 GPS 수신기가 오전에는 15m 차이 나요. 오전에는. 그런데 오후에는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적외선이라든지 태양의 스펙트럼에 이제 적외선이 있잖아요.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 때문에 GPS 이 신호가 교란을 받아요. 그래서 35m가 나요. 그러니까 물건을 배송한다면 100m까지 들어올 적에는 GPS 이제 좌표를 봐야 되고 100m에서 30m로 내려올 적에는 여러분들 기지국 셀룰러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거 셀룰러라든지 여기에 의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다시 10m로 내려올 적에는 와이파이 신호에다 의존해야 되고 정확하게 여기 딱 이렇게 땅에다 내려올 적에는 여기 무슨 마커가 있어야 돼요.
비콘이라든지 아니면 LED 뭐 빛을 내는 거라든지 아니면 소리를 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감지기가 정확하게 센서가 감지를 해서 여기다가 딱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GPS 이런 여러 가지의 기술들이 융합돼야 정확하게 작지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기상 악화, 여러분들 기상 악화 그러면 기상이 악하다면 이 비행기도 안 뜨잖아요. 이런 거 뜰 수가 없단 말이에요. 폭풍이 분다든지. 그러니까 기상 악화가 되면 드론도 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어그레시브 버드. 새들이 막 공격하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웃 사람들이요. 총질을 막 해대요. 드론이 뜨는 거잖아요. 장난 삼아서 막 총질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허들이다. 그래서 이 쌤이 글로벌 드론 특허 130개를 분석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이 드론을 이렇게 기업마다 다 틀린 용어를 써요. 그렇지만 요거는 유엔사나 민간 항공기구에서는요. RPAS라는 용어를 표준으로 사용해요. 미국의 경우에는 UAS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자, 여기 보시면 FAA는 이제 미국의 항공청인데 미국 항공청에서 2015년 2월 15일 날 드론 규정을 발표해요. 그리고 2016년 2월 21일 날 최종 규정을 발표해요. 물론 최종은 아니죠.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자, 이때 드론의 정의는 25kg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종자는 반드시 드론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Visual Line of Sight라고 해요. VLOS 또는 그냥 Line of Sight라고 해요. 이렇게 시야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야에 들어와야 되니까 주간에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최고 고도는 122m, 최고 속도는 시속 160km 이하. 그러니까 반경은 4.8km예요. 4.8km 반경 4.8km니까 이게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를 할 수가 없어요. 배송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의 프라미어나 구글의 프라티윙 등 드론을 이용한 택배는 활용이 금지되는 거죠. 그런데 2016년 이제 8월 2일 날 미국의 백악관이죠. 여기 과학기술정책실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미래전략기술실이에요. 완전히 풀어주는 거예요.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UAS를 차세대 국가전략기술로 채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시야를 확보해야 된다고 조금 아까 앞에서는 그렇게 됐잖아요. 규정이. 그런데 시야 확보해서 시야를 너머로 이렇게 완화했다는 거예요. 한 명의 조종사가 한 대의 드론 운영에서 수백 대의 드론 운영으로 확대했다. 그렇죠? 산불을 감지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하나의 드론으로 뛰어갖고는 산불 감지가 안 되잖아요. 또 산도 엄청 넓죠. 그러니까 이 산 넘어서 이 시야가 확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야를 넘어서 100대도 1000대까지도 날수가 이제 띄울 수 있는 그렇게 규정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날지 말 것에서 이렇게 앞에 규정에는 사람의 날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람의 날아도 됨.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상당히 중요해요. 또 현행 고도 120m를 전 공역으로 대폭 확대했어요. 그래서 국가 공역 시스템으로 통합했어요. 그냥 비행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비행기가 상공 어디까지 뜨냐면 10km까지 뜨거든요. 민간 항공기가. 그러니까 122m를 날아야 된다 해서 10km까지 고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2020년에 16%가 미국 시민의 16%가 드론을 활용해서 무슨 뭐 리조트를 한다든지 레크레이션을 한다든지 드론을 활용해서 뭐 배송을 한다든지 이 산불을 감지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얼마를 820억 달러 2025년까지요. 그리고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날 백악관에서 이제 9시부터 회의를 했는데요. 인텔의 CEO인 브라이언 그라니치니가 나와갖고요. 무슨 영상을 틀어줬냐면요. 요건 여러분들 이제 그 교재에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드론 100대를 띄운 거예요. 어디서 띄웠냐면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드론 100대를 띄우고요. 여기에서는 연주하는 거죠. 연주에 따라서 드론 100대를 띄우는 거를 시범을 보인 거죠. 그 이후에 300대를 띄우고 또 그 이후에 500대를 띄웠어요. 단 한 사람이 처음에 100대는 한 5명이 띄웠고요. 300대는 3명 정도가 띄웠고 500대는 2사람이 띄웠는데 이거 뭘 이용했을 것 같아요?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죠. 컴퓨터에서 다 프로그램을 소통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같은 걸 다 이용해서. 또는 클라우드에서 다 제어하면 되죠.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반드시 제어를 해야 돼요. 그래야 100대도 띄울 수가 있고 1000대도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 미국이 드론은 이런 데 활용될 수가 있다. 산불 감지, 산불하고 싸우는데, 그 다음에 어떤 그 위험, 이머전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대응해서 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 활동에 활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인프라 있죠. 중요한 인프라. 다리, 교량, 중요한 인프라니까 뭐 원전 연구소 이런 데를 전부 사용할 수가 있다. 모니터링하고 또는 그거를 픽스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교량 뭐 유지라든지 유지 보수라든지 또는 전선을 유지 보수한다든지 이런 데에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위험에 빠진 여러 가지 동식물들 있죠, 여러분들. 동식물들 또는 아주 민감한 생태계를 보호할 수가 있다. 그런데 투입해서 그 다음에 원격지에 의약품을 보내서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이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쌤이 한 130개의 특허를 분석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능 플랫폼에 39개, 서비스에 79개, 도시 인프라 프라이버시 UI UX 인증 확인에 12개에서 130개예요. 그 중에서 이제 39건의 기능 플랫폼을 자세히 보면 드론의 감지와 분류, 드론의 기능 제어, 충돌 방지 비행 모드, 드론의 유지 보호, 배터리 충전 교환 시스템, 멀티 드론 관리 인프라 및 플랫폼 이런 데 특허가 집중되어 있고요. 79건의 서비스 관련 특허를 보니까 서비스예요. 물품 수송 배송, 차세대 우체통, 물류 창고 관리, 인프라 진단 관리 보수, 건물 빌딩에 페인팅하기, 청소하기, 정찰 감시, 통신망 활용요. 통신망 활용은 이제 드론을 그냥 100대, 200대씩 띄워왔고요. 예를 들어서 뭐 촛불 집회가 광화문에서 뭐 190만 명이 모였다, 170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SK텔레콤, 뭐 KT, LG U+, 기지국 그냥 자동차 다 갖다 이렇게 깔거든요. 그러면 그냥 교통도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 광화문 상공에다가 드론 뭐 1000대만 띄우면 이게 기지국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AR, VR 관광. 이건 뭐냐면 드론을 띄워서요. 그죠? 우리 어디 가서 관광하고 그러면 한쪽만 보이잖아요. 한쪽만. 그리고 저쪽에 저쪽 반대편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을 띄워서 360도 방향으로 카메라로 찍어서 그거를 AI, VR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이제 관광이고, 에어쇼와 에어 디스플레이는 뭐냐면 디즈니 월드가요 테마파크에서 이 드론을 띄워왔고요. 드론이 뭘 갖고 올라가냐면 LED 조명이라든지 프로젝션을 갖고 올라가서요 에어쇼를 이제 벌이는 거죠. 그러면 아주 그냥 그 손님들 또는 고객들은 비명을 지르겠죠. 아까 봤던 그 호주 시드니 상공에 연주하고 드론들이 100대가 퍼포먼스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농업 지원, 그다음에 교통 자동차 지원. 이건 뭐냐면 앞으로는요 한 2030년에서 40년 가면 지금은 자동차에 여러분들 자전거를 싣고 다닌다든지 뭐 이런 거 싣고 다니잖아요. 근데 특허를 분석해 보면 이제 그때 하면 드론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드론. 그래서 SK텔레콤이요 송도에서 뭐를 쇼를 했냐면 지난주에 자동차에다가 드론을 싣고 가갖고 드론을 띄워서 앞에 교통 상황이 어떤지, 그죠? 이거를 다 이제 감지해서 받아갖고 교통이 어디가 혼잡한지, 어디가 혼잡하지 않은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드론을 활용한 이 자동차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국방 테러, 뭐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12건의 도시 인프라를 보면 도시 인프라 재디자인,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관리 및 고려, 차세대 UI UX. 차세대 UI UX는 뭐냐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등호를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증 확인. 이거 인증 확인은 뭐냐면 배송을 주문했을 적에 진짜 제가 주문한 드론이 오는 건지, 그죠?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고 감지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 존 A 제러라는 사람이 도시 및 인프라 디자인이라는 특허를 낸 거예요. 이렇게 요건 회랑이죠, 회랑. 이거 공중 회랑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드론이 아무데나 막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공중에 요게 회랑이죠. 그래서 만약에 50m까지는 조그만 드론, 뭐 70m는 좀 조금 큰 드론, 뭐 200m는 날개까지 다 합쳐서 한 2m인 드론, 또 500m는 또 어떤 드론, 이렇게 길을 항공로처럼, 비행기 항공로처럼 드론의 항공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드론이 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데 사실은 이제 배송을 한다 그러면 배송이 목적이지만 드론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가 360도로 돌아요. 360도로 막 도니까 사람이 카메라에 잡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가로등이죠. 가로등. 요게. 가로등이 다 뭘로 바뀌냐면 통신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드론하고 통신하는 거. 그 다음에 가로등이 뭘로 바뀌냐면 드론들이 이렇게 앉아갖고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스테이션으로 바뀌어요. 충전소로. 그래서 여기는 패키지 허브 에리아, 여기는 랜딩 에어리아. 뭐 이렇게 해서 도시가 새로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랑. 그래서 실제로 2016년 8월 2일 뉴욕주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요, 이 미국이 완전히 그냥 드론 정책을 완화한 날, 뉴욕주는 시라큐즈하고 롬 사이의 UAS 비행을 위한 혁신적인 전용 회랑을 계획하고 디자인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야, 진짜 이렇게 드론이 다니는 길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제 각 주로 전부 이제 확산을 해서
전용 회랑을 만들 것으로 봐요. 자, 이렇게 드론이 통신하는 거예요. 통신. 그 다음에 드론이 여기 가로등에 앉아갖고 여기서 충전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아마존의 특허인데요. 아마존도 특허를 보면 이렇게 가로등에 이렇게 앉아갖고 충전도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배송, 물건을 갖고 온 경우에요. 물건을 갖고 와서 물건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튜브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튜브. 그러니까 물건이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컴파트먼트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데 이렇게 칸막이가 가서 딱딱딱딱 이렇게 이게 쌓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차세대 우체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뭘 상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뭐 각 도시에 KT의 전화박스가 전부 놀고 있죠. 그러니까 빨리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특허를 써보세요. KT 전화박스가 전부 뭐가 되냐면 차세대 우체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드론이 앉아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되는 걸로 한번 특허를 한번 써보세요. 자, 이제 과제가 나가죠. 첫 번째가 미국의 드론 정책과 2020년까지의 추진 전략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드론 정책과 전략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느낀 소감을 2가지 이상 기술해 보세요. 과제 둘, 이렇게 사람이 찍히죠. 이게 사람이 찍혀요. 이제 그 앞에서 살펴본 특허를 보니까. 그래서 다음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계세요. 특허의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드론이 함께 날고 있는 미래의 시나리오를 상상해서 미래에 있는 도시가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하는지 기술해 보세요. 그 다음에 드론이 132의 사람들 머리로 날고 있으면 이렇게 132 사람 위로 머리 위로 날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어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의 최적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법을 기술해 보세요. 사람을 찍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삭제하는 방법, 그렇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소프트웨어 기술로 가능하겠죠. 그 한번 생각해서 한번 상상해서 하나씩 이 기술해 보세요. 과제 3. 미국의 드론 정책과 2020년까지 추진 전략이 시야 확보에서 시야를 넘어 한 명의 조종사가 한 대의 드론 운영에서 수백 대의 드론 운영으로 확대하고 사람 우위를 날지 말 곳에서 사람 우위를 날아도 됨. 현행고도 121m를 전 항구 공용으로 확대하면 그러면 가능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상상해서 3가지를 기술해 보세요. 특히 클라우드에서 제어되는 여러 대의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안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비행기의 핵심 기술은 모든 비행 경로를 자동으로 비행하는 자율 모드 비행과 모든 비행 행정을 기록하는 모와 B와 장거리를 날 수 있는 연료와 엔진이 핵심이에요.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B를 회수하죠. B를 회수하는데 그래서 B를 회수해서 이 B를 분석하면 누가 혹은 무엇이 오류를 일으켰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드론도 마찬가지인데 추락했을 때 B를 회수해 분석하면 왜 추락했고 왜 그곳에 추락했는지가 다 분석되겠죠. 이러한 B를 개발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몫이다 이거예요. 모든 비행기의 연료와 엔진에 해당되는 것은 B인데 이 B에 의해 지금은 대략 30분 정도 날 수 있어요. 드론이 장거리와 장시간을 날아야 하는데 현재 드론의 약점은 바로 B의 수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B를 획기적으로 계산해야 돼요. 여기서 B와 B가 각각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드론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